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사고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지만 그 후유증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 모두가 큰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지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그 민사적인 책임을 최소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비롯해서 합의금 또한 충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난편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형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합의 꼭 필요한 것일까요? 형사합의는요, 사고 형태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있고요,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발생 경우가 어떠한 사고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된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교통사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신호 위반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라든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신호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것은요,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개인 간에 한다고 해서 불리는 개인합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형사처벌은 결국 법정을 통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형사처벌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처벌 대상 사고는요,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나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와 사고 후에 도망간 뺑소니라고 하는 사고 결과가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 사고 발생 원인이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중대한 과실은 12개 항목입니다. 그것은요, 신호 위반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12개 항목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무면허 운전사고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사고이고요, 세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사고, 그 다음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한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개문발차 사고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그냥 운행하는 바람에 그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보도침범 위반 사고입니다. 보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철도 건널목 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과속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1번째 항목은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가 12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항목이 적재물이, 화물자동차 경우가 많겠죠. 적재물이 떨어져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가 12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 12개 항목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가해자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가능한 적은 형으로 감형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라고 하는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최고형에서 양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할 때요,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주게 되겠죠. 이것을 또 형사합의금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의 양형을 정할 때에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라든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라고 하는 형사합의는 특히 중요하죠.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동하지 마십시오. 형사합의는요, 자동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민사합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역시 답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양형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주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정녕 가해자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또 역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합의는 가해자의 경제력 입장이라든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진폭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통례를 기준해서 서로 완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기술이 또 협상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통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자가 사망인 경우에는요, 피해자의 과실과 연령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제외한 형사합의금으로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통례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부상인 경우에는요, 병원 진단에 따라서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통례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그 운전자는요, 형사합의가 형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로금이라도 받으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형편이 안 된다든가 법정에서 판결 나오는 그대로 형량 그대로 받겠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몇 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한다거나 또 이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일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도 가능하면요,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그 고통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서로 한 발짝씩 뒤로 마음을 뒤로 하고 합의를 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너무나도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합의가 안 되는 꼴이 되어서 법정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어서 형량에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안 되었지만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탁이라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 공탁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형사 공탁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형사 합의금을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그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공탁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의 형량을 적게 받고 싶을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통례에 이루어지는 합의금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다가 맡기는 것, 공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공탁된 금액을 피해자가 찾아가면 합의가 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공탁된 돈마저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정에서는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가 되면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사고건으로 형사상의 소송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바로 형사합의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한 양식을 소개해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조금 잔글씨로 되어서 잘 안 보이죠? 이것을 좀 분해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에서 나눠서 말씀드리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 위의 항이고요. 그 다음으로 상기 가피해자는 아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호 원만히 합의됨에 따라서 추후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서명 날인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발생 시기, 발생 날짜와 발생 장소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가 또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게 되면 이것이 합의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합의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측의 신상 정보와 사고 내용과 작성 일자를 필히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합의금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것인데 형사 합의금으로 분명히 구분해 놓지 않게 되면요, 가해자에게 받은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으로 받았을 때에 이 금액만큼 보험회사가 제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 피해자께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꼭 작성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채권 양도 통지서는 무엇이고 왜 합의서와 별도로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었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모든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만큼 미리 돈을 주었다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해줬으니 그만큼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이 금액을 내주고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줄 때에 이만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줄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건 사실이고 결국은 가해자만 형사처벌을 감명받게 되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형사 합의금만큼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그 권한이라고 하는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때에 피해자는요,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할 때에 형사합의금만큼이요, 보상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꼭 작성해서 피해자는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또 나누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위에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고 내용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 채권의 내용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시고요. 이때 합의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험회사에서 행여나 보상금으로 줄 때에 이 금액만큼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서로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시고 서명 날인해서 그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의 형량을 좀 더 적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인 경우에요, 형사처벌의 형량을 좀 더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양형에 도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형사합의라고 하는 일명 개인합의의 본연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오늘은 합의라고 하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이외의 합의인 형사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라고 하는 것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 또한 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발생된 사고에 대한 처리도 잘 알아두어야 사고로 인한 후유증도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고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법규 준수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